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누리당이 공천 후유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한 공천인가 아니면 친박을 위한 공천인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무성 대표가 정말 모처럼 의견을 개진했지만 1분 만에 이한구 위원장이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김무성 대표의 태도를 두고도 왜 이제야 입을 열었느냐, 이제야 나선 이유가 뭐냐 등등 말들이 많고요. 이한구 위원장의 태도를 두고도 공당의 대표가 말했는데 표현과 방식이 너무 과격하지 않았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친박과 친이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3월 출고 시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혜택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아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와 회복. 영진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구론산 아몬드. 3월 삼송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그 새벽에 들어온 소식이죠. 예.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그 처음으로 이 광물 거래와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그리고 그 대북간 수출 및 그 투자 분야에 대한 그 포괄적 이제 금지 조항이 그 적용이 됐는데요. 이 또 그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으로 그 지목되어 왔던 이 북한의 국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그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이 세컨드리 보이콧 조항도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제재인 셈인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때 세컨드리 보이콧을 이제 발동할 것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극장가가 비수기예요. 원래 봄이면 비수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봄이라서 비수기가 아니라 정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극장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새누리당 비박 대거 공천 배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김무성 대표가 어제 오후 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게 진짜 긴급입니까? 일부에선 왜 인제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막장 드라마 그런다고 그러죠. 네. 네, 참 이 막장 드라마다 싶은데 또 안 볼 수 없어서 이게 보게 되는 게 저는 재밌어요. 네,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7곳에 대해서 그 최고의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죠. 예. 이 당원 당규에 그 위배되고 국민 공천의 그 취지에 반하는 그 전략 공천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와 함께 그 주호영 의원 배제에 대해서도 그 이제 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이 김 대표 기자회견 1분 후에 새누리당 그 당사에서 그 브리핑을 가졌죠.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우선 그 주호영 의원 그 탈락 그 제2 요구에 대해서는 이 공관위원 그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으로 반려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 잘랐고요. 네. 7곳에 대한 그 공관위 그 공천 심사 결과를 보류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뭐 보류를 하든 제의를 요구하든 최고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제 일축했습니다. 아, 근데 뭐 김무성 대표가 이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을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위의 구성으로 보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보류를 결정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종의 여론전으로 간 것 아니냐는 이제 그 분석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한구 공관위원장 여기 대해서 이 바보 같은 소리다. 뒤에 가서 그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네. 지금 김무성 대표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 김무성 대표 쪽인 그 황진화 사무총장,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까지 이 공관위 심의에 그 참여를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공천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 셈이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그 일종의 그 알리바이용 면피성 제동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 김무성 대표의 거취를 보면 대략 그 가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본인이 좀 손해를 보고 공천에 있어서의 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비박계를 보호하고 사전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이고 어떤 그 미래의 지도자 리더십이 아니었는가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황진화 사무총장과 그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이 사실은 이제 그 공관위 심의를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그 변수였는데 결국은 이제 그 추인을 해주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중단을 한 것도 제가 볼 땐 뭐 맞습니다. 10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유승민 의원 지역구는 도대체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일부 신문에서는 이제 그 고사작전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죠. 전 줄 것 같은데. 네, 그 사실상 이제 유일하게 그 공관위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구이죠. 예. 이 공관위 최고위에 그 공을 넘겼지만 다시 최고위는 공관위가 그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다시 이제 공을 넘겼죠. 예. 근데 이한구 위원장 이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언제 결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다른 그 채널에서 또 재밌는 드라마, 영화 하는 거 있죠. 더불어민주당인데. 이 청년 비례대표 문제가 여기도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이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그 청년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을 그 정면 중단한다고 어제 밝혔죠. 예. 남녀 각 2명씩 선출한 이 경선 후보자들의 그 공정성 시비 때문인데요. 어제 한 경선 후보가 경선 후보의 그 새누리당 의원실 경력 때문에 그 자격이 박탈되는 소식 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또 한 경선 후보는 이 심사 담당 당직자로부터 면접 준비 도움을 받은 것이 또 녹취록을 통해서 이제 공개돼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청년 비례대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기성정치인보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세대의 이익을 대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더 복잡하고 더 시끄러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김종인 대표 어제 관훈클럽 토론인가요? 이번 네, 총선에서 107석을 못 얻으면 사퇴하겠다. 본인이 이제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기자들이 이제 그렇게 풀이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 기자들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그 전망과 책임 여부에 대해서 이제 묻자 현재 의석수, 즉 그 107석만 확보하면 선전하는 걸로 판단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기자들이 만약 못 얻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계속 이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대표 이 선례에 따라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선례라고 한다면 그만두겠다는 건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풀이가 된 거죠. 킹메이커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전 네. 이것도 참 주목이 되는데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누리당 공천 작업
이제 한석만 어떻게 채워지면은 바로 유승민 의원 지역구만 채워지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윤상현 의원 컷오프가 됐죠. 그리고 유승민계, 비박계가 대거 탈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박계 쪽에선 그래서 새누리당이 사당화되고 있다. 비박 학살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자,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친박계 쪽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요새 그냥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어요. 지역구도 이제 챙기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역은 경선 중이라 아주 바쁩니다. 아유, 근데 이렇게 인터뷰해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공천 결과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기 위한 공천이냐, 친박을 위한 공천이냐, 지금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이기기 위한 공천이지 친박을 위한 공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친박이라는 거는 물론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이한구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거기 관계되는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이번 선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구도상 우리 새누리당에게 그렇게 아주 불리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구도를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도로 잘 이용을 한다 그럴까요? 잘 활용을 한다 그럴까요? 해서 이번 선거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위한 공천, 친박을 위한 공천이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부 의원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지역구 여론조사 1위인데, 2, 3, 4등만 가지고 경선을 하고 나를 빼고 경선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요. 아무리 지금 1위라도 표의 확장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다양한 여론조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는 여론조사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자체를 또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거는 주관적인 것이지 꼭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중앙일보 오늘 아침 보도 보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58%가 친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42%는 비박인데 58%가 친박이다. 그러면 요번에 공천을 못 받은 비박 분들은 결국은 경쟁력이 모두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어떻게 50 몇 프로다, 40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님도 그렇고, 하여간 당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이번 총선 국민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들을 선정해내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글쎄 누가 친박이고 누가 비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친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친박 핵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친박 비박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긴급이 아니라 왜 이제 얘기를 하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제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제가 이제 맨 처음부터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에는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김무성 대표가 말한 국민공천제를 적극 활용하는 건 좋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 좋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추천지역, 여성 추천지역, 청년 추천지역, 단수 추천지역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구사를 해야 이번 선거에 우리가 최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무성 대표께서 지금 바라보시기에 좀 미흡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공천제가 완전히 뿌리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저도 사실은 지금 경선하고 있지만 최고위원들 다 경선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옛날 같으면 당 대표를 경선시키겠습니까? 최고위원들 경선시키겠습니까? 이 국민 공천제가 완전히 이제 뿌리 내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예. 그런데 자꾸 왜 당원 당규에 있는 우선 추천 지역이나 당원 당규에 있는 단수 추천 방법이나 여성이나 뭐 전략 이라는 얘기는 하고 제가 안 합니다만은 뭐 그런 냄새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자꾸 공관위를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대표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대표님의 의견과 그리고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공관위원들의 의견이 잘 접점을 찾아서 수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왜 이제야 김무성 대표가 입을 열었다고 보세요? 문제 제기는 더 일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던데요. 글쎄 뭐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김무성 대표를 뭐 아침 새벽부터 뭐라고 좀 비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나 하여간 뭐 침묵하고 계셨던 것은 아마 그 대표께서 하시고 싶은 뜻대로 잘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공천이 끝나가는 국면에 있어서 대표께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하니까 1분 만에 이한구 위원장이 반박을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바보 같은 소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자, 이런 이한구 위원장의 어떤 반응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한구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예. 사무총장, 구총장 등 당의 그 핵심 당직자들이 다 들어와서 만장일치로 해결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있었던 토론이나 그 안에 있었던 그런 중요한 결정 과정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하여간 두 분께서 잘 살펴보시면 제가 보기에 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이 일각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윤 의원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글쎄요.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런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그건 뭐 이제 공천에서 제외된 입장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 정말 사랑하는 새누리당을 떠날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뭐 정치는 또 뭐 여러 가지 새누리당을 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고 본인이 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글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부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윤상현 의원 1명과 비박 7명을 바꿨다. 이런 표현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그런 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천을 했다. 그런 건 동의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천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요. 그리고 뭐 공관위가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씩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그 공천 받으신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지금 새누리당 공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친이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이재우 의원을 비롯해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죠. 임태희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모두 컷오프로 탈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이계는 이번에 모두 몰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임태희 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현재 심경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개인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이 사람들 그 행태를 보고 각오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담담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수백억이나 되는 막대한 세금 그리고 이제 당비로 운영되는 공당이란 말이죠. 예. 이 공당에서 이렇게 아주 사당화될 수 있나 이 공당이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분노를 느낍니다.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될 공천권을 이런 식으로 농단해도 되는가? 예. 근데 지금 행태를 보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태, 사전에 무슨 행태가 있었다고 보세요?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당의 공천은 이 당의 주인인 당원 그리고 이 국민 세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이 위임하는 이 공권력이죠. 그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정대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신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진행된 과정과 결과, 그죠? 과정과 결과가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심부름꾼을 뽑는 이런 공복을 뽑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뭐 다 100%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 상당 부분의 경우가 자신들의 조직원을 심는 것 같은 이런 행태가 보여진다 이거죠.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거나 경쟁이 된다거나 또 자신들이 꼭 앉혀야 될 조직원들 앉히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배제하는 이런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김무성 대표도 그래서 이런 식의 이 공천은 안 된다 하고 어제 그렇게 그건 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미리 이런 거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뭐 했냐 소리를 듣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보면은 왜 무슨 사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럴 때 보면은 내 당이 아닌 사람들은 잘잘못 떠나서 일단 그 사화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정치에서 이제 그런 일은 근절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죠. 2008년에 자신들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2008년에. 그렇죠. 2008년에 공천이 좀 합리적으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반작용으로 2012년에 거의 2008년의 사태가 재현됐죠. 거꾸로. 그래서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행태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김무성 대표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공천 때마다 실력자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자 하고 이번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그런 취지가 그런 정신이 거의 다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제가 이 과정들은 정치적으로 부담되거나 자신들의 어떤 이 선호하는 인물을 앉히는데 부담되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가장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 빼고 경선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과정과 결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실 수 없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거죠? 제가 이 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직접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2번씩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가 왜 가능한가 보면 당이 공천하면 선거 때 무조건 찍어준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 찍어주는 어떻게 보면 당을 정말 아끼고 지지하는 분들인데 이런 유권자를 깔보는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당한 저라도 당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할 기회를 안 준다면 당 밖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당을 잠시 떠나는 것으로 예. 정말 이 당을 잘 아끼지만 당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이번 공천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58% 새누리당 공천 받은 사람이 58%가 친박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에 있어서의 공천 그렇다면은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신 선생님께 여쭤보면 이게 지금 공천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라는 공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 정말 당을 아끼는 우리 그 지지자들도 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초리를 드실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선거되면 1대1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정치를 또 좀 이렇게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유권자는 우리가 공천하면 뭐 어딜 가겠느냐 무조건 찍어주는 거지. 이건 정말 유권자를 깔보고 그 유권자들을 이제 그런 유권자들의 순수한 의식을 정말 이용하는 전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사 유권자들께서 무조건 찍더라도 공당이라면 정말 연 몇백억씩 되는 세금이 지금 지원되는 당 아닙니까? 그리고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되는 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가정의 개인이나 사기업이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이렇게 저질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사실은 지적해야 저는 이게 고쳐져야 궁극적으로 정치도 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이 공천으로 되면 결국은 선거할 때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 눈으로 보고 국민들 관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한테 결국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권력자 말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는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이번에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임태희 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달달하고 건강하고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최신 제품 초특가. 억수로 싸네. 최고 36개월 카드 혜택. 억수로 좋네. 게다가 총 1억 원의 자금. 2월 26일부터 3월 20일. 억소리 나는 세일. 김사장도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올리네 올리네.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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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타이어, 트럭에도 금호 타이어. Better always 금호 타이어. 인생은 타이밍. 세차 구입도 타이밍. 3월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할 타이밍. 최벌의 5주년 기념 3월의 혜택.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 시 선착순 5,000명 한정 100만 원 할인. 또는 50개월 1% 할부 혜택. 3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칠회 A380 운항. Korean Air.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 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예, 오늘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비대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윤우덕 의원은 구제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윤우덕 의원은 구제가 되고 정청래 이해찬 의원은 이의 신청해서 구제가 안 된 그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를 했고 또 이제 당이 별도로 구제기관인 재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재심위원회에서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윤우덕 의원은 당초에 이렇게 공천 배제했던 원인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배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잘못 전달이 됐다든지 그리고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예.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더라도 당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도 되고 내용도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 후에 드러난 것이죠. 새로운 사실이
여건 변화가 생긴 것이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진정한 뜻이 아니었다 하는 내용, 그리고 그때 이제 자녀 문제로 얘기했던 것이 잘못 과장되고 애곡됐다 하는 그런 게 재심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것 과정에서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청래 이해찬 의원은 그러면 이제 구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다. 그죠? 정청래 의원은 이제 구제를 못 받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이해찬 그렇죠. 의원은 탈당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은 공천관리위원회나 비대위가 이 전통적 지지층의 이해와 협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절실한 것은 중도층이랄지 합리적 보수 무당층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실은 이해찬 총리, 정청래 의원 이런 공천 배제된 분들께는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죄송하지요. 예. 더구나 이해찬 의원은 그분이 3선 이상 하위 50% 정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동안 도덕적으로 문제된 일도 없는데 지도부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어제 우리 김종인 대표가 가능클럽에 초청 토론회를 나가셨어요. 예. 저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의 경쟁력도 중요하고 그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어떤 사람이 선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일반적으로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이제 고심이 작용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정무적 판단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의원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기준도 없다. 독재가 진행 중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또 당 대표로서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은 것이 민심인데 이런 민심을 반영한 결정을 어떻게 파리 목숨이니 독재로 비유한 것은 저는 그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체성 없이 현역 의원 숫자만 늘리기에 급급해야 하는 안철수 대표 시각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독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우리 공천 배제는 무슨 당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지도부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독재로 표현한 것도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2014년 3월 달에 당시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두 분이 뛰쳐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그렇게 그분들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것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충격적 처방을 내린 것인데 원인의 일을 어찌 보면 분열을 야기한 안철수 대표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연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야권 연대요? 우리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야권의 장형으로서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도 느끼면서 통합이나 연대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은커녕 연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당 차원의 연대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각 지역별로 공천이 끝나게 되면 야당 후보들 간에 우열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후보자들이 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 차원에 있어서의 연대는 이제 가능하지도 않고 정의당하고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김종인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하고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연대나 선거 연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어렵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 간에 어부지리 주지 않게 한 그런 연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당 차원의 연대는 없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이용섭 비대위원과 얘기 나눴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